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편신 구동 장치에 있어서 가장 우측에 있는 이 스프로킷을 작동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스프로킷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서 설계를 할 때는 이제 이러한 스프로킷을 먼저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체인을 먼저 선정을 하고 이제 체인의 어떤 규격에 맞는 이제 스프로킷을 이제 선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시면 뭐 스프로킷도 규격품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스프로킷 제작 업체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선정한 체인 스프로킷의 이제 호칭 번호와 이제 이러한 스프로킷 정보들을 이제 주면, 혹은 이제 어떤 업체에 있는 카탈로그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참조를 해서 이제 설계를 하시면 이제 CAD 파일도 이제 달라고 하면 이제 전송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모델링은 어차피 업체에서 전송되어진 CAD 파일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지만, 이제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작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스프로킷을 이제 모델링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에서는 이제 호칭 번호와 이제 입수가 주어져 있고, 이제 PCD 같은 경우는 뭐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제 이 호칭 번호와 입수를 알면 우리가 이제 PCD도 정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만일에 이렇게 표시가 안 되어졌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자로 재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어와 마찬가지로 이제 스프로킷 공식에 의해서 나오는 값이기 때문에, 혹은 이제 규격에 명시가 된 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규격을 참조를 해서 BCD 값을 이제 2D 제도에서는 이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2D 도면상에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스프로킷 이제 두상도와 기와 마찬가지로 이제 요목표도 이제 작성을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일단 이제 공단에서 제공하는 규격을 먼저 살펴보고, 이제 공단에서 제공하는 이제 규격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은 이제 또 다른 자료를 참고를 해서 잠깐 살펴보고, 이제 실제 이제 모델링은 이쪽 뒤쪽 이제 보스 부분에 대한 것은 생략하고, 이제 이 스프로킷만, 어차피 보스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쉽게 설계가 아니고 이제 모델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은 이제 생략을 하고, 이 스프로킷 제도에 대해서만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단에서 제공하는 이제 스프로킷 규격은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스프로킷의 이제 체인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이제 치수들이 이제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우측에 있는 것은 뭐 이 스프로킷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1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뭐 2단, 3단, 4단으로 이제 다단 형식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또 치수들을 위한 그 치수에 대한 이제 규격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끔 이제 치수들이 표시가 되어져 있고, 먼저 우리가 이제 문제 도면에서는 호칭 번호와 이제 입수가 나와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나오는 테이블에서는 우리가 이제 호칭 번호가 이제 40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쪽 부분에 대한 값들을 우리가 이제 실제 모델링에서 활용을 해야 될 것이고, 시험에서는 대부분은 이제 뭐 단열, 즉 이제 하나만, 스프로킷이 이제 하나만 있는 이제 단열만 이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2단까지는 뭐 출제가 될 수 있겠지만 3단, 4단은 뭐 굳이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어차피 2단도 뭐 특별히 다른 점은 없고
이제 이 R 값이라든지 뭐 M 값, C 값을 더 이제 추가한다라는 것만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단열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이제 여태까지 이제 시험이 나온 이제 경우를 보면 이제 스프로킷은 이제 기어에 비해서는 이제 출제 빈도가 높진 않지만, 또 하지만 이제 출제된 적은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모델링은 할 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호칭 번호에 대한, 일단 우리가 단면도에 대한 정보를 이 테이블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을 하시고, 이제 뭐 아랫부분에 뭐 스프로킷에 대한 어떤 계산 공식들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필답형에서 이제 알아봐야 될 사항이고, 이때 이제 또 한 가지 뭐 어차피 모델링을 하는 데는 필요는 없는데, 이제 입뿌리원 지름과 입뿌리 거리라는 것이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그 이제 설계 책을 이제 토대로 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일단 뭐 입뿌리 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 어떤 모델링에 필요한 치수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실제 어떤 스프로킷을 가공을 했을 때 어떤 품질 검사 단계에서 이제 어떤 치수 확인을 위한 이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짝수 톱니는 그 입뿌리원 지름과 입뿌리 거리는 같고, 이제 홀수 톱니가 문제인데, 이제 홀수 톱니는 왜 이렇게 다르게 되는지는 뭐 공식 유도는 생략을 하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어려운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고, 뭐 보스 지름 및 최대 홈 지름도 다음에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보스라고 하는 것은 앞서 이제 스프로킷 그 뒤에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우리가 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스프로킷도 이제 회전하는 회전체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값들을 이제 공식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어떤 관성 모멘트에 의한 어떤 이제 토크라든지 뭐 진동 발생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음에 값으로 지정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이제 또 한 가지 필요한 우리가 치수가 이제 이 바깥 지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제 피치원 지름도 지금 어차피 계산 공식으로 뭐 계산을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여러분들이 실기 시험을 치르고 있는 도중에 계산을 한다는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고, 물론 뭐 공식은 간단하지만 굳이 이제 계산할 필요 없이 이제 또 테이블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테이블에서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바깥 지름은 우리가 이쪽 투상도, 단면 도상의 투상도를 작도할 때 필요하지만, 이제 만일에 뭐 피치원 지름도 당연히 뭐 표시를 해줘야 될 것이고, 하지만 뭐 입뿌리 지름이나 입뿌리 거리는 이제 특별히 필요는 없는 부분이고, 어차피 이제 이쪽에 나와 있는 치수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하면 이제 자동으로 나오는 치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호칭 번호 40에 입수가 17개짜리니까 이제 홀수계의 그 이빨을 가진 이제 스프로킷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이 테이블에서는 우리가 뭐 입뿌리원 지름, 입뿌리 거리, 최대 보스 지름은 의미가 없고, 어차피 최대 보스 지름은 최대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이제 규격에 명시된 값이 최대값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조립도상에 이제 자로 재서 그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입뿌리 원지름과 입뿌리 거리도 뭐 자동으로 우리가 모델링을 하면 나오는 치수고,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될 치수는 이제 피치원 지름인 69.12는 앞서 우리가 조립도상에 표시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번 경우는 필요가 없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피치 원지름도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규격에 찾아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깥 지름은 이제 76으로 작도를 하시면 되겠고, 앞서 잠깐 이제 이 입뿌리원 지름과 이제 입뿌리 거리가 이제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던데, 일단 이 두 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스프로킷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러한 롤러 그 체인을 먼저 선정을 하고, 체인이 선정이 되면 이제 거기에 맞는 이제 스프로킷이 이제 자동으로 선정이 되게 되는데, 일단 이제 앞서 이제 입부리원 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히 이 가장 안쪽에 있는 이 점선으로 된 지름을 우리가 이제 입부리원 지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이 그림상에 나온 그 스프로킷도 지금 홀수계의 이빨을 가진 스프로킷인데, 앞서 우리가 이제 입부리 그 거리라고 하는 것은 즉 이제 이 점에서부터 이제 다음 해당되는 이 점까지의, 즉 이제 그 짝수계면 어차피 이렇게 이쪽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도 이렇게 되어서 이제 수직선으로 즉 이제 중심선을 통과하는 이제 수직선으로 만나지만, 이제 홀수계이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홀수계에 의해서 이제 중심을 통과하지 않게끔 다음과 같은 이제 여기에서는 뭐 그 칼리퍼 디아미터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칼리퍼 디아미터가 바로 이제 입부리 거리가 되겠고,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모델링에 필요한 거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이제 스프로킷이 제작이 되었을 때 우리가 실제 어차피 스프로킷이라고 하는 것은 규격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규격품의 그 기준에 맞게끔 가공이 되었는지를 이제 측정을 할 때 이제 이 부분을 찍고 이 부분을 찍어서 이제 거리를 측정을 해서 이제 그 거리 값이 우리가 이제 공차에 해당하는 오차 범위를 넘지 않게끔 가공이 되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부분이 그 이제 입부리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짝수 톱니는 당연히 입부리원 지름과 동일한 값이 나올 것이고, 이제 홀수 톱니 같은 경우는 다음에 공식으로 이제 거리 값을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입부리 거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설계상 필요한 치수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품질 검사 단계에서 이제 요구되는 치수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잠깐 이제 그 참고 삼아서 이제 뭐 어떤 이제 체인의 종류도 한번 살펴보면, 앞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이 이제 이러한 형태의 이제 롤러 체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또 많이 사용되는 그 타입이 그 다음과 같은 이제 옵셋 그 사이드바 체인, 즉 이제 이렇게 앞선을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된 게 다음과 같이 이러한 식으로 이제 된 체인이 또 많이 사용이 되게 되고, 물론 이제 앞서의 그 체인과 이 체인의 어떤 사용 목적은 이제 조금씩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스프로킷은 그 옵셋 사이드바 체인까지는 이제 유사한데, 뒤에 나오는 우리가 사일런트 체인이라는 것이 또 있는데, 이제 다음과 같은 사일런트 체인 같은 경우는 체인의 형태도 앞서와 이제 다르게 좀 그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생긴 부분이 있고, 따라서 이제 이렇게 체인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제 스프로킷의 형상도 당연히 이제 다음과 같이 어떤 이쪽 부분이 조금 더 각지게 다음과 같은 스프로킷을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어차피 실무에 가서는 대부분은 앞서 살펴본 이제 롤러 체인을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제 이제 그 3D 모델링을 할 때 이제 필요한 치수가 이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그 이쪽 부분에 이제 적용 롤러 체인이라는 치수를 알아야 우리가 그 3D 모델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호칭 번호 40에 입수가 17개짜리인 것은 일단 단열 스프로킷을 이제 작동할 때는 이제 안쪽 링크와 안쪽 나비에 대한 값은 이 값은 이제 필요가 없고, 이제 다음에 이제 피치 값과 그리고 롤러 바깥 지름 D1의 값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이제 피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그 스프로킷의 이의 형태를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긴 부분을 이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 안쪽의 원 지름이 바로 이제 롤러의 지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 R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실제로 피치는 이제 이쪽 이 부분에서 이제 다음 이 롤러가 조립이 되어지는 부분까지의 거리를 피치라고 하게 되는데, 결국 이 피치 값이 이제 이 RE 값과 이제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제 피치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스프로킷의 어떤 뭐 정면도 상의 호의 그 R 값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론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이제 거의 다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요목표도 이제 공단 규격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참조를 해서 여러분들이 작도를 하시면 되겠고, 어차피 호칭이나 원주 피치, 뭐 롤러 외경, 입수, 지형, 피치, 원경 모두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호칭은 우리가 40이고 원주 피치는 우리가 앞서 뭐 얼마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69.12인가 그 값을 이제 삽입을 해주시면 되겠고, 롤러 외경도 이제 테이블에서 아까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D1 값이 이제 롤러 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피치 뭐 반경도 이제 이 값을 그대로 이제 대입을 해서 이제 피치 원경이 이제 피치 값으로 롤러 피치 값으로 되어져 있는 그 값을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치형은 우리가 이제 스프로킷의 이제 단에 따라서 이제 뭐 단열 혹은 뭐 2열, 3열 이런 식으로 지형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삽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인벤트로 돌아와서 이제 2D 스케치 시작을 클릭을 하고, 평면은 이제 아무 평면이나 선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직사각형을 하나를 작도를 해주고, 일단 중심선을 다음과 같이 이쪽 선은 우리가 뭐 구성이나 혹은 뭐 중심선으로 바꿔주셔도 되겠고, 이제 아랫부분의 선만 선택해서 이제 중심선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수를 일단 삽입을 해보면 이 전체 치수가 이제 이끄던이 아니고 이제 바깥 찌른 값이고, 이제 그 값이 우리가 규격에서 이제 테이블에서 이제 76으로 나와 있었고, 일단 이제 이 나비는 이제 7.2였고, 그리고 이제 3.5를 다음과 같이 이제 임의로 작성을 해서, 일단 치수가 이제 이 점에서 여기까지의 치수가 이제 G값이 1.6, 그리고 이제 이 점에서 이 윗부분까지의 치수가 6.4, 그리고 이제 R 값이 13.5를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러를 사용을 해서 이 홀을 선택해주고, 미러선은 이 구성선을 선택해서 적용 종료를 해주시고, 자르기로 일단 이 부분들은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모델링이 이쪽 투상도에 필요한 모델링은 완성이 되었고, 단축키 R을 클릭해서 이 프로파일을 잡고 이 축을 잡아서 일단 다음과 같이 이제 모델링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2D 스케치 시작을 이쪽 면을 잡고, 일단 이제 피치원 지름을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피치1의 지름은 이제 69.12였고, 일단 수직선도 하나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개 다 구성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이제 체인 롤러 지름을 넣기 위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원을, 롤러 지름은 12.7이었기 때문에 12.7을 입력을 해주시고, 일단 홀을 일단 이 원에 아무 때나 쪽 찍고, 이제 이쪽 이렇게 찍고 이제 다음과 같이 생성을 해준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일단 다시 접선 구속 조건을 먼저 준 다음에 치수를, 이 부분의 값이 이제 피치로 표시된 값이기 때문에 12.7을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은 자르기를 통해서 다시 형상 투영으로 잡고 자르기로 이쪽 부분을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미러로 이 홀을 선택해주고, 미러선은 이 중심선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돌출을 해주시면 되는데, 다시 이제 이쪽 지름값이 잘못됐는데 12.7이 아니라 7.95를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출 명령 2를 클릭해서 일단 이제 이쪽 부분이 이제 프로파일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시 자르기로 안 잘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심점으로 중심을 찍고 이점부터 이점까지 다시 이점을 찍고, 이 교차점에서 이제 이점까지를 연결을 해준 다음에 다시 일단 제가 엔시스 스페이스 클레임과 이제 인벤터가 다르기 때문에 자꾸 이 조작하는 게 헷갈리는데, 다시 또 이쪽이 안 잡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시 중심점 호로 이 점에서 이 점까지를 연결해주고, 자르기로 자르고 자른 다음에 다시 돌출 명령을 빼기로 해서 확인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제 하나의 어떤 이제 지형이 완성이 되었고, 이제 지형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지형에 대한 홈이 완성이 되었고, 이제 원형 패턴을 사용을 해서 피처는 돌출 원, 회전축은 이제 원통에 이제 옆면을 클릭을 하면 이제 다 자동으로 이 원통에 대한 축이 잡히기 때문에
이제 원통의 면을 클릭을 해서 이제 회전축을 선택을 하고 개수는 17개를 해서 일단 지금 교차되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확인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제 치수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면 안 되고 교차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스케치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깥 지름이 76이고 이쪽 부분이 69.12였고 한 가지 빼먹은 게 이제 이 점과 이제 이 라인을 일치 구속 조건을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생략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생긴 것 같고 다시 돌출 일단 스케치 마무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스프로킷이 이제 완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어와 다르게 우리가 기어는 뭐 인볼루트 곡선이라든지 뭐 그러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품에서 작동한 기어를 뭐 그대로 제가 사용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스프로킷 같은 경우는 물론 뭐 기어도 어차피 여러분들 실무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설계를 한다라기보다는 다 이제 기어 제작 업체에다가 문의를 해서 다 사서 쓰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일은 없지만 어쨌든 뭐 스프로킷 같은 경우는 뭐 기어와 다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작한 것을 그대로 이제 뭐 회사의 어떤 뭐 CNC 머신이나 뭐 MCT 같은 게 있다라고 하면 혹은 뭐 간단하게는 뭐 3D 프린팅을 활용해서도 이제 그대로 출력을 해서 사용을 해도 뭐 상관은 없겠지만 또 어차피 또 체인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체인도 여러분들이 한번 설계를 해서 이제 뭐 3D 프린팅으로 출력을 해서 사용을 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스프로킷도 이제 충분히 시험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지금 모델링 하는 것을 보셨겠지만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이제 주의를 해서 이제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